초기 투자 비용이 얼마 드셨나요? 짓기까지 다 해서 4,800만 원 들었어요. 수익은 얼마나 나오나요? 한 달에 순수익 250에서 80 정도 되거든요. 관리비가 한 달에 50만 원, 인건비도 없고 정수기, 그리고 복합기, 구독료가 10만 원, 인터넷 비용이 4만 원. 그거 외에는 지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공유 오피스 창업 강의를 하고 있는 부자랜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여기는 공유 오피스라고 하는데 일단 뒤에 보시면 한 칸 한 칸 저기가 다 하나의 사업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금액들이 많이 찍히고 있는데 어떤 것들인가요? 며칠 날 몇 호 사용하시는 분이 얼마를 입금하는 게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매니저분이 출근을 하면 통장 확인을 해서 전날 것까지 입금된 거 다 모두 확인하고, 간혹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늦게 입금하시는 분들 계시면 또 문자로 입금해달라고 문자도 넣어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사무실은 만실인 건가요? 네, 현재 만실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입금하는 게 엄청 많아요. 사무실이 여기 총 60개가 넘다 보니까 입금이 되면 이렇게 색깔을 좀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납자분들은 다 문자 보내면서 처리하고 있고, 저는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오늘은 또 얼마가 입금이 될까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공간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주 사무실 쓰시는 분들과 공용석만 따로 오셔서 쓰시는 분들이 오픈 라운지석에서 업무를 보시거든요. 그리고 비상주 쓰시는 분들도 지나가다가 프린트를 해야 되거나 잠깐 노트북으로 일을 봐야 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카페를 가지 않고 여기 오셔서 업무 보시기도 해요. 네, 여기는 회의실인데요. 좀 전에 제가 우리 매니저랑 같이 근무를 했던 공간도 회의실인데 아까 그 공간보다는 조금 더 큰 회의실이에요. 빔 프로젝트 활용해가지고 회의를 하거나 PT 자료 발표를 하시거나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최근에는 여기 사무실 안에 강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공유 오피스 운영을 했을 때 이 택배실이 안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택배를 보내는 소음도 들리고 택배만 보내시는 분들한테 내부를 들어오게 해야 되는 확인 절차들이 불편해서 여기는 이제 택배 공간을 따로 뺐어요. 이쪽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거의 호텔급이에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매니저분들은 업무를 보고 또 CS를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항상 정리를 하죠. 메이크업 존이 있는 곳은 또 처음 봤네요. 네, 이 공간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거든요. 프로필 사진 찍기 위해서도 여기서 이제 머리 만지시고 화장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사용하시는 업체들이 본인의 제품을 홍보도 할 수 있고 본인 회사도 홍보할 수 있는 게시판 공간이에요. 그래서 명함들도 서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 안에서 서로 코워킹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어떠세요? 한 바퀴 돌고 나니까 공간이 되게 넓고 그리고 되게 깔끔하고 60개가 넘는 사무실이 계속해서 만실로 돌아가고 있고 오픈석을 사용하는 분들도 이제 다음에 가는 물건지는 위치가 어딘가요? 서구 청라예요. 제가 경매로 직접 낙찰을 받은 상가이고 거기서 공유 오피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제일 하고 싶었던 지역이 청라였어요. 비감일 지역이기도 했지만 제가 키워드 검색을 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청라 쪽이 키워드 단가가 낮지만 조회 수는 높은 거예요. 마침 경매 물건 보다가 제가 원하는 요건들을 갖춘 것이 많아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얼마에 낙찰 받으신 건가요? 2억 4천에 낙찰 받았어요. 30평짜리를요? 네, 그냥 적절하게 잘 받았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를 그냥 상가로 임차를 하려고 낙찰을 받았다기보다는 제가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받은 것 같고. 여기가 말씀하신 낙찰받은 공유 오피스가 있는 곳인가요? 네네,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제가 낙찰 받아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공유 오피스입니다. 여기는 가로가 넓고 세로가 짧아요. 자세히 보시면 긴 가로가 전부 창문이에요. 제가 낙찰 받았을 때 제일 포인트는 이 창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가가 후면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저쪽 전면보다 여기 후면에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저도 여기서 이렇게 차를 운전해서 오다 보면 여기가 정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 현수막을 설치를 했던 거예요. 여기는 확실히 많이 작네요. 근데 여기에서의 수익률은 큰 곳 못지않게 크거든요. 초기 투자 비용이 얼마 드셨나요? 짓기까지 다 해서 4,800만 원 들었어요. 수익은 얼마나 나오나요? 한 달에 순수익 250에서 8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소액 투자 치고 그렇게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제가 작은 공유 오피스지만 다른 큰 규모의 공유 오피스들 못지않은 차별화를 가지고 있고 또 좀 더 저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한 달 주차비가 2만 원밖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배우 세대도 많고 종합적인 부분으로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 여기는 초가성비로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래도 방음이라든지 냉난방 시설 이런 부분들은 가성비가 아닌 고객들이 사용했을 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인테리어를 했고 대신 마감 자재들 이런 부분들을 가성비로 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인테리어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앞서 본 물건들은 사실 제가 봤을 때도 너무 규모가 큰데 투자하기 좀 버거운 물건인 것 같은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이잖아요. 공유 오피스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을 좀 중점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 오피스는 창문이 많아야 돼요. 창문이 많고 고정 경비가 저렴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배우 세대가 많아서 수요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곳이면 됩니다. 제가 창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 라인 전체가 창문이었거든요. 아까 밑에서 보셨죠? 이쪽 모든 방들이 다 창이 있는 거예요. 창문 없는 방이 없는 거죠. 이렇게 방충망도 있고 문을 열어서 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저는 공유 오피스에서는 창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확실히 창이 크다 보니까 되게 답답하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작은 평수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도 운영을 하실 수 있고요. 또 가정주부분들도 부담 없이 운영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여기를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나 우편물을 부탁드리는 분이 계시거든요. 약간의 외주를 주면 충분히 무인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총 호실이 몇 개인가요? 여긴 8개요. 8개인데 어떻게 순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여기 지금 사무실 하나가 거의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사무실에서 400만 원 가까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고정 경비가 너무 작잖아요. 낙찰을 2억 4천에 받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한 달에 이자가 80만 원 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관리비가 한 달에 50만 원, 인건비도 없고 정수기, 그리고 복합기, 구독료가 10만 원, 그리고 인터넷 비용이 4만 원. 그거 외에는 지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여기를 경매로 낙찰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낙찰받기 직전에 사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입찰하기 전날 제가 와서 찍었던 거예요. 내부가 안 보이네요. 네, 다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구멍 사이로 봤더니 뭐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낙찰 받고 왔더니 안에 이런 이제 비품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싹 청소하고 이렇게 완전하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니까 멀쩡해졌죠. 이렇게 공사를 하나하나 시작을 한 거죠. 우리가 보통 네이버에서 검색을 할 때 내가 있는 현재 위치에서 공유 오피스라고 검색을 하면 주변에 있는 공유 오피스가 다 뜨잖아요. 현재 우리는 청라동에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공유 오피스를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청라 공유 오피스로도 검색을 해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우리 사업장의 순위가 어느 정도 있는지 보는 거죠. 처음에 뜨네요. 첫째 단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는 계속 관리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도 바꿀 수 있는 게 있는지 쿠폰, 소식 이런 것들도 눈에 띄게 좀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고 하면 고객들이 더 눈에 띄니까 찾는 것 같아요. 30평 정도면 이렇게 무난하게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일단 소액으로 창업하신 거잖아요. 일반 분들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소스 같은 경우는 어디서 구하나요? 공유 오피스 상가 같은 경우는 일반 상가의 수익률을 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것과는 달라요. 저렴한 고정 경비
경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내 주변에서 공유 오피스를 많이 가보는 게 중요해요. 많이 가서 어떤 공유 오피스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갖추고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임장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고정 경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월세랑 관리비 그리고 구독료인데 공유 오피스에는 무조건 필요한 게 정수기, 복합기, 인터넷 요 세 가지가 한 15만 원 정도 선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신경 써야 될 게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뭐 우편물 관리랑 청소 관리 뿐만 아니라 뭐 다른 걸 관리해야 될 건 없을까요? 뭐 그분이 계약서 관리까지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계약서는 이제 비대면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최근에 캡스로 교체를 했거든요. 캡스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 출입카드 발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무실을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모바일 출입카드를 들여서 CCTV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여기 지문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는 캡스에 전화를 하면 오셔서 지문 등록을 해주고 가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무인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실 개수가 일단은 작잖아요. 작은 개수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새로 사신 건가요? 아니면 중고로 다 구하신 건가요? 다 새 거예요. 그러면 초기에 조금 더 돈을 아끼려면 이런 인테리어 부분에 있어서 중고 같은 걸 구매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저는 양도양수 받는 시설이 아니라면 여기 책상이라든지 의자는 새 거를 구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중고 같은 경우는 컬러도 다 맞추기도 어렵고, 의자 같은 경우는 바로 또 고장이 날 수 있거든요. 책상 서랍도 그렇고, 너무 고가가 아니더라도 중저가 내에서 새 걸로 구입을 하는 게 좋죠. 여태까지 공유 오피스 사례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공유 오피스를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와닿을 수 있도록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제 건물에서도 공유 오피스를 해보고 또 임차를 해서도 공유 오피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고정적인 수익이 이 사업장들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여기 30평 아주 작은 귀여운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도 저에게 쏠쏠하게 월급 이상의 수익을 내주고 있는 공간입니다. 요즘 다른 업종들을 보게 되면 많이 힘들다 하세요. 근데 저는 이 힘든 그 기간 동안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업종들은 보면 많은 시간과 땀과 노력을 갈아 넣어야 어떤 성과를 볼 수 있는데 공유 오피스 사업은 그렇지는 않아요. 한 달에 서너 번 오고 외주 조금 줘서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한 달에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이 영상에서의 포인트들을 잘 감지하셔서 공유 오피스 사업을 빨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공유 오피스 창업을 할 때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공유 오피스 관심 가지시는 분들한테 늘 먼저 얘기하는 게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사업을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본인이 직장인이시면 아까 보셨던 연수정 같은 사업장은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사이즈 같은 한 30평 정도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금의 운영 능력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철저하게 얼마 정도의 자금이 여력이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되고요. 내가 이 사업에 시간을 얼마 정도 투입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먼저 세밀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사업을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 흐름을 통해서 좀 더 여유롭고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